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제가 핸드폰 촬영이 문제가 생겨서 이제는 안 쓰던 핸드폰으로 새롭게 촬영을 하는데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얼굴은 안 보이시니까. 네. 자, 우리 어저께 천인 공로할 뭐 청와대발 학살이라 검찰 학살이라고 봐야죠. 청와대발 검찰 학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떻게 보긴 좀 분노했죠. 수사 중인 검찰 수장을 다른 데 발령내거나 또 보직을 변경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기네 측근들이나 청와대 관련된 사람들을 조사하게 되면 청와대는 그냥 다 인사발령 시켜가지고 수사해서 배제를 시키겠다. 이런 뜻인지 앞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겠죠?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앞으로 일은 예상하기가 힘들고요. 네. 워낙 비상시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일어난 사태만 봤을 때 저는 드는 생각이 이게 단순하게 이제는 조국 조사나 예. 청와대에 대한 조사들이 선거 관련해서 네. 이게 단순하게 청와대 입장에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청와대 흠집만 내는 수준이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어떤 공포심이 작용한 게 아닌가. 뭔가 수사 결과에 있어서 굉장한 공포심에 의해서 이게 이성의 판단을 끈을 놓아버리고 감정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어떤 다급함과 공포심이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다행인 건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전히 검사 본연의 수사의 본능을 믿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선언을 했고요. 저희 역시 그걸 좀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일로 홧김에 사표를 쓴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없어야 되고요. 예. 생각을 해보면 참 웃긴 게요. 지금 검찰개혁 얘기하면 되게 좋은 말처럼 들리거든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우리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게 한 1년 넘게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워낙 언론에 이렇게까지 검찰총장이 노출되고 이렇게까지 검찰총장의 이름이 언급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지금 임명된 지 불과 7개월이거든요. 그리고 천하에 없을 이제 정치로부터 벗어난 추상과도 같은 검찰의 역할을 해줄 거라고 믿었던 그 윤석열 검사가 취임 후 2달 만에 조국 수사가 시작되자 천하의 잡놈이 되어버렸어요. 청와대 입장에서. 그것도 본인들이 임명한 사람이 2달 만에 임명해놓고선 2달 만에 그렇게 사람이 바뀌었다라고 본인들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저는 윤석열 검사가 너무 순진했다고 믿어요. 마치 그 조선시대 때 우리 조광조가 왕의 명령만 믿고 개혁 정치를 펼치다가 결국은 팽팽하게 횡단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런 게 좀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순진했고 문재인은 야비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네 수사 안 할 때는 그렇게도 공명정대하던 검사가 자기들 측근을 조사를 하게 되니 정치검사로 낙인을 찍었거든요. 지금 보수 유튜버들이 윤석열 지키기에 들어갔는데 저는 그것도 좀 웃겨요. 왜냐하면 윤석열 검사는요 진보보세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은 단순하게 자기 일을 하는 거고. 근데 법을 위반하냐 위반하지 않았냐 잘못한 게 있으면 나는 가려내겠다. 라는 의미지. 이 사람이 지금 보수 진보를 구별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검찰이 이명박 수사한 거 보십시오. 거기 무슨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청와대에서 추미애 장관을 급하게 이제 임명하고 인사청문회도 통과도 동의서도 못 받았잖아요, 사실은. 그냥 한 거죠. 늘 했듯이. 지금 단 한 번도 인사청문회에서 통과된 장관들이 없거든요. 있기는 있었죠. 있기는 있었는데. 급하게 이렇게 이렇게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 수장들을 인사 발령 낸 걸 보면 공포심이에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꾸라고 생각하면 죄 지은 게 있다 이거죠. 그렇죠. 있으니까 수사하지 말아야 하는 거거든요. 있으니까 이렇게 수사적인 검찰을 발령을 내는 거지. 자기네들이 하늘로 부끄러운 적 없으면 그럼 이런 인사를 좀 인사 시기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인사 시기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직을 갖다가 흔든다는 거는 그러니까 죄를 짓긴 지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죄를 지었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이제 심증밖에 없지만 저희야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요. 이 정도의 리액션을 본다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구린 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이 재발견인다고 네. 뭐 이런 속담이 많이 딱 좀- 어울리지 많이 않나. 좀, 그러니까 이 정도로까지 무리수를 던질 정도로 예. 공포심이 지배하고 있다. 검찰에 의해서 본인들이 와야 될 수 있다라는 공포심이 작용하지 않았나. 사실은 이제 뭐 자유한국당, 뭐 한나라당 이쪽의 인사들이나 아니면 그쪽 정치인들이 많이 이제 부패했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고, 네, 부패했어요. 뭐 네.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뭐 문재인 정부를 보면 이거는 뭐 정도를 넘어서 뭐 부패가 아니고 뭐 더한 표현을 좀 생각해낼 수가 없네요. 문재인이 말한, 예. 내가 뭐 이제 존칭을 짓기 싫고요. 예, 뭐 문재인 씨가 말한 적폐청산이라는 건 예, 자신들의 정적 제거를 의미한 거였지, 예. 진정한 의미의 적폐, 저희가 생각했던, 국민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적폐청산은 아니었다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게 됐고요. 이번 검사 인사를 보면서 예. 저도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아버지 조직의 인사도 아니고 검찰 인사를 이렇게 네. 유념하면서 이렇게 뭐 관심 있게 쳐다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뭐 국민들이 제가 어찌 검찰 막말로 인사를 제일도 아니고요. 예, 제가 검사도 아니고요. 저희 예. 아버지가 검사도 아니시고요. 그러니까. 친척 중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런 여부를 떠나서 예. 이건 아니죠. 본인들이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모르겠습니다. 진짜 본인을 수사 중인 지검의 지검장으로 발령받은 케이스도 있고요. 지금 아 그렇습니까? 처분이가 없는 일이죠. 지금 상황 자체가 본인이 수사받는 지검의 지검장으로 지검장으로 발령을 받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본인 수사를 지휘하는 거예요. 아, 수사하지 말라는 거죠. 처분이가 없는 참, 네. 뭐 솔직히 이런 거는 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고요. 제 기억에는 전두환 시절에도 없었고요. 네. 뭐 모르겠습니다. 박정희 때는 가능했을 거예요. 네, 있을 수도 있고요. 그때는 뭐 저희가 네. 잘 모르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네. 문재인 씨가 총칼로 위협해서 대통령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촛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박근혜 탄핵 열풍을 타고 예.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예. 거기에 이은 박근혜 탄핵 열풍에서 광화문에 모인 촛불들이 본인에 대한 100% 지지라고 프레임을 바꿔버렸거든요. 그게 마치 문재인 지지하는 촛불인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 지금 취해 있는데 술에 취한 것도 시간이 지나면 술에 깨야 되는데 지금 본인이 거기에 취해서 이제는 정신병 수준, 망상의 수준으로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문재인을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문재인 침해설도 나오지 않습니까? 저야 뭐 믿을 수 없는 얘기지만 그런 침해설까지 나올 정도로 된 거는 본인 행동에 문제가 그만큼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뭐 믿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네.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아니요, 저 마티 시도- 스타일가 싫어가지고요. 아, 지도자도 모르게. 예.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이미 이해했네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고 네. 그 행정부의 경찰의 역할들이 있으니 예. 경찰이 대통령의 명예 충성을 다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이 보장된 나라거든요. 그렇죠. 검찰은 사법부예요. 엄연히 입법과 행정부로부터 자유로워야 해요. 예.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검찰 개혁을 원했던 거고 검찰이 권력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하자는 게 아니라 권력을 많이 가진 검찰들이 기본적으로 정치와 결탁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혹은 이용당하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저희들이 검찰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안티테즈로 나온 거가 어처구니없이 공수처예요. 이게 일단 말도 안 되고요. 검찰 개혁하고는 진정한 데 상관이 없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7개월간 검찰 개혁을 뭐 못했다라는 식으로 우기는 분들도 계세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 달 때쯤에 조국 수사 들어가고요. 그때부터 한 달에서 두 달 단위로 청와대에서 윤석열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북한에서 문재인 공격하듯이. 무슨 검찰 개혁을 어쩌자는 겁니까? 오히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때까지 해왔던 게 국민들이 말하던 검찰 개혁이에요. 살아있는 권력에게조차도 법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벌받게 하겠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세상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뭐 엊그저께도 그렇지만 이명박 대통령도 25년 구형을 네. 받고 그럼 그것도 검찰이 잘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참 뭐 그분들은 그분의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편 들어주면 박수치고 내 편 공격당하면 공격하는 게 그게 무슨 검찰 개혁을 그게 무슨 공정입니까? 공정이라 하면 하나의 기준을 놓고 너 나 가릴 거 없이 잘못한 것은 벌을 받는다. 그게 검찰의 공정성이고 그게 검찰 개혁입니다. 그런 걸 보면 제정신의 행태는 아닌 것 같은데. 정신 나갔어요. 추미애 장관도 오늘 보십시오.
명을 거역했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뭐 어쩌다가 또 추미애 같은 사람이 뭐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이 돼가지고 뭐 하긴 뭐 조국 같은 사람도 뭐 장관이 됐으니까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걸어온 행보를 잘 보십시오. 뭐, 늘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거기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뭐 여러분들은 또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섰던 인물이 그 해맑은 미소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분명히 추미애 말씀드리지만 장관인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굉장히 존경했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뭐 물론 대통령 재임 시절에 잘못한 거 있으면 또 까기도 많이 깠지만 기본적인 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제 정도는 애정과 존경이었어요. 그때 그 추미애 장관이 탄핵안을 통과시키고 그 쳐웃는 모습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사이코패스 집단 같아요. 뭐 문재인 대통령도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오른팔로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앞장서서 추미애 씨를 장관으로 또 앉히는 거 보면 저는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 게요. 사실 어떤 부분에서 이해를 하냐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 얘기를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열린우리당으로 시작을 했고요. 활약하게 민주당에 출발해서 열린우리당으로 나오게 된 계기가 유명한 노무현 대통령의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전라도 의원들이랑 못 해먹겠다. 그 지역 그 수구 토착 세력들 뭐 당연히 경상도도 있고요. 뭐 일단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같이 시작은 했는데 이 수구 토착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 그리고 그들의 집착 그들의 부정부패 이런 것들과 도저히 함께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 탄핵 사태도 거기서 일어난 일이고요. 그렇죠. 물론 여기서 추미애 전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라도 토 세력이라고 봐야죠. 사실은. 그렇다고 봐야죠.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얼마나 쿨했습니까? 과거에 검찰이 자기 가족들 조사하고 자기 측근들 조사했을 때 굉장히 서운함을 토로하고 힘듦을 토로하면서도 마지막에는 수사되는 과정을 보면 대한민국 검찰들이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알 수 있다는 식으로 쓴웃음을 지었거든요. 근데 그게 비꼬는 거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들이 수사하고 있는 수사 상황에 대한 존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뭐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자기 친형이자 자신의 정치적 스승 아닙니까? 이상득 의원. 그렇죠. 구속되는 과정 지켜봤어요. 물론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 침묵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거 자기형 수사한다고 검찰 갈았습니까? 그렇죠. 뭐 검찰 인사를 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았어요. 이런 짓은 안 했거든요. 이거는 미친 짓이에요. 이거 뭐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르겠어요. 뭐 저도 약간 감정적인 부분에 의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 선거 때 투표에 한 표를 줬지만 투표할 때 감정적인 부분으로 휘둘려서는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귓구멍에 캔디 박아준다고 무조건 찍을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찍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민주당 이 새끼들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얘들만한 적폐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뭐 자기들 편이 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시하고 그게 뭐 부동산 정책 이용해서 자신들은 집으로 엄청난 차액 수익을 얻으면서 국민들은 때려잡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가는 게 굉장히 제약시하고 늘 하는 말은 똑같아요. 자기는 몰랐대요. 자기 와이프가 땅을 사고 자기 동생이 땅을 샀는데 본인은 몰랐대요. 집구석 관리도 못하는 새끼가 뭔 나라 일을 합니까? 뭐 이번에 또 국회의원 출마하신다고 미친놈이죠. 그건 미친놈이에요. 그러니까 뭐 군산에 출마하신다는데 뭐 군산 시민들의 수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또 전라도 쪽이라 뭐 기대는 안 합니다만은 뭐 경상도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어쨌든 자기네 지역이라고 무조건 찍어주고 우리 지역은 뭐 이 사람 그래서 발전했습니까? 제가 속에 대구 지역도 예를 들면 대구 지역 같은 경우가 오히려 반한나라당 정도가 은근히 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잘만 했으면 대구 쪽에서 아마 민주당이 꽤 선정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반한나라당 정서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실제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죽어라 찍어줬는데 대구가 어떠한 발전을 했느냐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 개꼬라지를 해놓고 만약에 대구 쪽에서 결국 민주당이 승리를 못하면 이걸 또 지역구도로 몰아갈 거거든요. 그러면 전라도에서 본인들이 이기는 건 당당한 민주주의의 승리고 대구 지역에서 자신들이 이기지 못하는 건 지역 이기주의의 잔재다. 이런 개족 같은 논리를 펼치니 얘들이 개혁이 되겠냐고. 사실은 이제
뭐 다른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또 전라도 출신이긴 한데 좀 부끄럽습니다. 뭐 거기 같이 계신 고향 분들도 그렇고 뭐 김대중 그 대통령 전 대통령이나 그쪽에랑 조금이라도 연관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맹목적인 지지를 또 보이고 있는 걸 보면 정신병입니다. 그런 식의 지지는 전라도든 경상도든 충청도든 간에요. 그건 정신병이에요. 사실은 그런 어떤 광신도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뭐 네.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게 정치를 타락시키는 거거든요. 내가 무슨 제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길바닥에서 딸딸일초도 찍어주는데 누가 행동을 조심하겠습니까? 참 맞지 않습니까? 저라도 조심을 안 하겠어요. 마음대로 해도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뭐하러 눈치를 보고 제가 뭐하러 잘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제 멋대로 하지. 뭐 검찰 수사 받으면 또 검찰 수장도 바깥 끼우면 되니까. 네, 제가 이 검찰이 인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는 조목조목 예. 이번에 정말 어이없이 좌천당하신 분들의 면모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좌천될 만한 인사들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하여간에 일단 일은 벌어졌고 저희가 수습할 길은 올해 있을 총선뿐입니다. 이건 총선으로 응징해야 돼요. 네, 총선에서 국민이 무섭다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뭐 저는 뭐 솔직히 말해서 빨갱이 정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정권이 이제 이 나라를 어떻게 망칠지 몰라요. 그러니까 2번을 찍든 3번을 찍든 4번을 찍든 상관이 없는데요. 1번은 안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1번이 개폭망을 하고요. 예, 2, 3, 4번이 아기다툼을 하든가 말든가 예. 정말 이 민주당을 찍을 이유는 저는 정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에 뭐 저부터도 돌아섰으니 여러분들도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셔서 소중한 한 표를 투표하실 때좀 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통이 터져서요. 담배 한 대 피우고 예. 2부 방송을 좀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 목이 다셨는데요. 너무 열이 받아서. 그러면 2부에서 네, 찾아뵙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됐어?